시력 교정술만 믿고 있었는데 라식이나 라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막막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평생 안경 써야 되나 생각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각막을 깎지 않는 다른 시력 교정 수술이 있으니까요. 고도 근시라서 걱정되시는 분, 또 각막이 얇다고 들으셨던 분, 라식, 라섹도 가능하지만 최신 방식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시력 교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초점을 망가뜨린 요소, 요걸 보정하면 선명해지는 거죠.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 이제 각막을 얇게 깎아서 초점을 맞춰주는 라식이나 라섹 같은 방식이죠. 어떤 분들은 그 방법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수술들은 기본적으로 각막을 깎아내서 굴절을 바꾸는 방식이잖아요. 각막이 너무 얇거나 모양이 너무 불규칙하거나 각막에 무슨 다른 질병이 있거나 또 건조증이 너무 심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각막의 두께가 부족해서 또는 수술 후에 각막 모양이 변형이 예상이 돼서 수술을 못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선택지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각막을 건드리지 않고 시력을 보정하는 건데요. 표면을 이렇게 깎는 대신에 눈에 아주 얇은 투명한 렌즈를 넣어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컨택트 렌즈는 눈 밖에다 끼우는 거죠. 이거는 눈 안에 렌즈를 끼워서 시력 교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얇거나 고도 근시시거나 해서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력 교정을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 방식의 장점은 각막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는 점 외에도 필요시에도 다시 빼거나 교체할 수 있는 가역성까지 갖췄다는 점이에요. 수술했는데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질환이 생겼어. 그런 경우에는 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점이죠. 이 렌즈들을 어디다 넣냐면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홍채 이 뒤쪽에 넣는 걸 후방 렌즈라고 하고요. 이 앞쪽에 넣는 거를 전방 렌즈라고 합니다. 여기서 홍채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방 렌즈는 각막 내피에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을 좀 겪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후방 렌즈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의 중요한 이제 특성으로 가역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을 다쳐서 도수가 변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렌즈를 빼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는 거고요. 원하는 렌즈를 다시 넣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전방 깊이라든지 각막의 곡률이라든지 우리 얼마나 눈이 나쁜지 굴절치도 재고요. 또 망막이나 다른 질환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개개인의 도수를 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인 사이즈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작은 게 들어가면 렌즈가 안에서 막 움직이고 이게 수정체에 붙고 이렇게 되고요. 너무 큰 걸 넣으면 앞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방수 공간에 영향을 줘서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항상 뻐근한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결정이 렌즈 삽입술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취를 하고요. 각막 옆에 3mm 정도 아주 작은 절개를 한 다음에 렌즈를 이 안에다 쏙 넣고 나오면 수술이 끝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한 눈당 한 5분 정도 생각하시면 여유 있게 이제 끝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수술이 끝나면 안압이라든지 렌즈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귀가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 눈 안에 이제 방수라는 물이 있는데 뒤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눈이 이제 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렌즈 삽입술을 하면 이 길이 어떻게 보면 막히는 거잖아요. 방수 흐름이 막히면 이제 안압이 올라가고 녹내장도 생기고 이제 이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레이저로 구멍을 뚫었어요. 근데 얘가 의외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얘가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안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녹내장 생겨서 녹내장이라는 게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또는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구멍 내면 빛이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막 빛번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물이 흘러나올 구멍을 사실 여기에는 구멍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고 이로써 생기는 부작용들을 개선한 게 최신 렌즈 삽입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 때 조금 주저하시는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좀 비싸요. 라식, 라섹, 스마일보다는 렌즈 삽입술이 훨씬 고가의 수술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막 비비는 습관이 있거나 부딪히거나 운동하실 때 공에 맞는다든지 그래서 외상을 입는 그런 경우가 좀 많게 되면은 드물지만 각막의 내피 세포가 줄어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진해서 렌즈 위치라든지 안압이라든지 내피세포가 괜찮은지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정 안 되는 사람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옵션이었던 거예요. ICL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좋아졌다는 거죠. 재질도 디자인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도 좋아지고 예측도도 좋아지고 세컨 초이스가 아닌 거죠. 퍼스트 초이스 중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력 교정 수술의 첫 번째로 더 권할 수 있는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각막 절삭 자체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래도 나는 이제 고도근시라 라섹이 가능하긴 하지만 라섹을 이제 고도근시에서 깎으면 이 빗번짐 같은 게 확실히 늘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선명한 상을 원하신다든지 야간 운전이 많아서 뭐 빗번짐 이런 거 걱정하신 분들한테도 ICL은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수술이든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상담과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불가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여러분에게는 각막을 깎지 않는 렌즈 삽입술이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이보 ICL 방식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이제 홍채 절개술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가장 또 최신 버전의 렌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불필요한 부담들 여러 가지 불편이나 그런 걸 줄이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서 각자에게 맞는 선택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리어 서울 안과의 눈박사 임태형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